여러분은 혹시 잘못 끄는 인간관계 하나가 내 노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 하면 국민연금, 퇴직금, 주택 같은 재정적 부분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평생 모은 돈과 건강마저 한순간에 위태로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녀서 꽤 나은 금액을 받는 분도 있지만 더 적게 받거나 아예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죠. 그렇기에 50대 이후부터는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모든 가정의 시급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가 나의 노후 재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을 무너뜨리고 결국 인생 후반부를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한국의 50대가 흔히 맞닥뜨리는 현실적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며 내 삶을 망치는 독성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55세 김 씨의 이야기. 55세의 김모 씨는 서울의 중소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나마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서 63세 정도가 되면 월 70만 원대 정도를 받게 될 전망이었죠. 퇴직금과 약간의 퇴직연금, 그리고 자녀 교육자금으로 대출을 얻어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씨의 오래된 지인 박 씨였습니다. 20대 때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였지만 언제부턴가 김 씨에게 돈 문제와 끊임없는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노후 자금 어느 정도 있냐? 나 좀 도와줘. 갚을게. 나 요즘 집에 우울증 환자처럼 있단 말이야. 너는 그나마 직장 잘 다녔잖아. 이런 식으로 본인을 하소연하면서 김 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죠. 김 씨는 처음엔 친구가 어려우니 도와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차용증이나 약속도 제대로 없는 돈거래가 계속 반복됐다는 겁니다. 결국 김 씨가 마지못해 빌려준 돈이 이미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퇴직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돈은 김 씨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일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장에 이 친구와 연을 끊으라고 소리치지만 김 씨는 오래된 친구인데 내가 너무 각박한가? 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김 씨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사이 생활비와 의료비도 부담되는 상황. 게다가 퇴직 직후에 또 다른 새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니까요. 하지만 부정적인 친구 관계는 이미 김 씨의 경제적 안전판과 정신적 안정마저 뒤흔들어 버린 상태입니다. 우리는 김 씨의 사례에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가려는 친구를 봤습니다만 반드시 돈 문제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에는 여러 유형이 있죠. 경제적 착취형. 앞선 김 씨의 친구처럼 남의 재산이나 노후 자금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 퇴직금이나 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하거나 보증을 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서적 지배, 가스라이팅형. 너는 나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네가 배신하면 안 되지. 등의 말로 상대를 묶어둡니다. 50대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이런 말은 치명적입니다. 끊임없는 비난, 갈등 유발형. 가족이든 친구든 상대의 단점을 들추고 비교하며 자존심을 짓밟는 유형. 이런 관계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악화시켜 노후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노후의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회복 탄력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부정적 관계를 끊고 새 인연을 만들어갈 체력과 시간,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가 되면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마음의 여유나 경제적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하나의 부정적 관계가 주는 데미지가 훨씬 커집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갈등이 심한 인간관계를 1년 이상 지속한 60대 이상 노인 중 45%가 우울감을 호소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자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그 사람이 내 재정까지 뒤흔들었는가를 떠나서 갈등 관계만으로도 정신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노후 파산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약간의 국민연금마저도 부정적 관계 탓에 날려버리거나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노후 재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 어쩌다 보면 다 해결되겠지. 많은 50대들이 어떻게든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금이면 기본은 되지 않을까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 안팎이라면 도시에서 단둘이 살아도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거기에 의료비, 예기치 못한 사고,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문제로 다시 손을 벌릴 수도 있죠.
이처럼 재정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 돈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거나 갈등으로 인해 정서적 소진이 되면 상황은 금세 악화됩니다.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는 사실도 이미 유명하죠. 이런 환경에서 부정적 인간관계는 그야말로 남은 인생의 체력과 재정을 깎아먹는 치명적 독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 가족 간 갈등. 사람들은 흔히 친구나 지인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떨까요? 58세 박모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외동아들에게 과도한 금전 지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지만 내 월급은 적고 집값이 너무 비싸서 힘들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요구하죠. 또 가끔 취업이 잘 안 될 때는 우울증을 핑계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박 씨가 이제 몇 년 후엔 완전히 퇴직해야 하고 부부 둘의 국민연금만으로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본인도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라 끊어낼 수도 없고 외면하면 내가 못된 부모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정작 자신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지만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죠. 이 역시 부정적인 인간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무조건 소중하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 의존이 계속되면 결국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인간관계의 대표적 징후, 돈, 부동산 문제로 얽힌 갈등. 네가 직장 생활 오래 했으니 보증 좀 서줘.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특히 형제, 자매 간 상속, 부모 부양, 자녀 지원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 노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정서적 가스라이팅. 너 나이 50 넘어서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다 해줬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상대가 자신을 우월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비난과 조롱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크게 하락합니다. 의미 없는 험담과 불평만 쏟아내는 지인. 세상이 다 이 모양이야. 너도 뭘 잘 모르네. 늘 부정적 화법으로 대화를 이어가며 내 기운마저 빨아들이는 존재. 50대 이후엔 정신적 안정이 특히 중요하기에 이런 대화가 계속되면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정적 관계가 무서운 건 심리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도 뒤흔든다는 점입니다. 경조사, 명목 없는 금전 지원. 50대가 되면 주변에 경조사가 많아지고 지인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는 청탁이 늘어납니다. 보증, 대출 연대 책임, 국민연금 겨우 모으는 처지인데 친구, 형제, 자식의 대출 보증을 서다가 퇴직금까지 날릴 수 있음. 사기 투자 유혹. 나이 먹어서도 돈 벌어야지. 이번에 큰 투자 기회가 있다. 라며 지인을 가장한 사기꾼이 접근하는 경우도 흔함. 통계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50대 이후에 부채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증 문제와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 배경엔 종종 부정적 관계가 자리 잡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구체적 전략. 첫 번째 단계, 나의 우선순위 명확히 하기. 노트 작성. 누구를 위해 내 돈과 시간을 쓰고 누구와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목록화해본다. 국민연금, 퇴직금 등 내 재정 상황 파악. 내 노후 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매월 얼마까지 여유가 있는지 파악한다. 그래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이건 내가 사용해야 할 최소 생활비 라는 선을 확실히 정할 수 있음. 두 번째 단계, 단호한 거리 두기. 접촉 횟수 줄이기. 불평, 불만, 돈 문제만 반복되는 상대와는 통화, 만남 빈도를 서서히 줄인다. 상대가 경계를 넘을 때 분명히 말하기.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제 제 상황이 빠듯해졌습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해 전달. 가족이라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오면 노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건설적 대화 시도. 완전히 끊어내기 전에 혹시 관계 개선 여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대화해보자. 내가 지금 은퇴 준비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 네가 너무 부정적인 말만 해서 내 정신 건강이 힘들다. 상대가 이 말을 인정하고 바뀌려 한다면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적 태도나 역공을 해온다면 과감한 정리가 불가피합니다. 네 번째 단계, 새로운 긍정적 관계 만들기.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만난 사람들과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하기. 온라인 커뮤니티나 카페에서 동년배와 교류해보는 것도 방법. 나이 들었는데 무슨 새 친구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개방하면 의외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한국 50대의 흔한 고민. 가족을 어떻게 끊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끊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 문서와 부모 형제 간 돈 문제가 있다면 차용증이나 합의서를 꼭 작성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가족끼리 무슨 문서냐? 라는 말은 거부감이 들지만 앞으로의 분쟁을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양 의무 범위 설정.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까진 가능해도 대출 보증은 불가. 구체적인 선을 정해두세요. 회피가 아닌 조율. 조건부 지원을 설정해 서로 성의 있게 노력하게끔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령 아들아, 내가 월 30만 원까진 지원하겠지만 대신 너도 알바나 재취업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는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거죠. 누군가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본인을 파괴하는 말만 내뱉는다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끊어내기에 따른 죄책감.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50대가 내가 이걸 끊어내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질까 봐 무섭다. 혹은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라 이 관계를 없애버리는 건 배신 같아. 라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를 학대하는 관계를 계속 참아내면 오히려 남은 인생 전체가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50대 이후의 관계 정리에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나 취미, 봉사활동 등으로 인생 후반부를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김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서 소개한 55세 김 씨의 경우 주변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결국 친구 박 씨에게 이제부터는 돈을 못 빌려준다. 지금까지 빌려준 것도 갚아야 한다. 라고 차용증을 요구했고 사실상 절규에 가까운 갈등을 겪었습니다. 친구 박 씨는 한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김 씨가 야박하다고 소문을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다른 돈주를 찾지 못해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초반에 상당히 스트레스도 받고 죄책감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노후 자금을 지켜냈고 정신적으로도 해방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가고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일거리 아르바이트도 하며 소득 공백을 메울 계획을 세웠죠. 그 친구와의 관계가 끊기면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새로운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금세 친해졌다고 합니다. 김 씨 스스로도 왜 진작에 관계 정리를 안 하고 끌었는지 후회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부정적 관계 극복으로 노후 자금, 정신 건강 모두 지키자. 우리 사회에서 50대는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을 동시에 겪는 낀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내 곁에 나쁜 에너지만 가져다주는 사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고통과 재정적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조금의 퇴직연금, 퇴직금 등으로 근근히 버티는 분들이라면 1천만 원, 2천만 원의 손실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50대는 관계가 얽혀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지 아니면 용기가 부족한 건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노후가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가 될 수 있을지, 스트레스와 후회로 점철된 시간이 될지는 지금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노후 행복을 위한 5가지 키워드. 자기 돌봄. 매일 조금이라도 운동하고 건강검진도 챙겨보세요. 결국 내가 건강해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정 경계.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월 지출 등 나의 자금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두세요. 이 금액은 절대 빌려줄 수 없다 라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친밀한 상대라도 넘어오지 못하게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대화. 갈등이 있는 관계라면 한 번쯤 진솔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세요.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라 힘들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선택. 대화를 통해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도저히 변하지 않을 사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든 오래된 친구든 내 인생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연.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주민센터 모임,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마음을 열면 의외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정적 인간관계가 한국의 50대 이후 삶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다뤄봤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나름대로 준비해둔 저축이 있다고 해도 나쁜 인연이 내 재정을 야금야금 빼앗아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 악화까지 겹친다면 그 노후는 불행과 고통으로 얼룩질 겁니다. 나이도 있는데 인간관계를 이제 와서 어떻게 끊어? 라고 생각하며 방치하지 마세요. 실제로 많은 50대, 60대들이 관계 정리를 단행한 후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성한 인생 2막을 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특히 50대라면 앞으로 30에서 40년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긴 시간을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보낼지 아니면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행복을 누릴지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왜 부정적 인간관계가 노후에 더 치명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길 바랍니다. 인생희망 라디오에서는 앞으로도 노후 재정, 건강관리, 인간관계 마음챙김 등 50대, 60대를 나아가 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남겨주세요. 도저히 끊기 어려운 관계가 있다거나 퇴직 후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중이다 같은 이야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긍정적인 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